전체 ERP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지금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바다 건너 우리한 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연구원 박수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의 기업은 중국 ERP 선두 기업인 용우네트워크입니다. ERP, 사실 ERP라는 개념이 저한테 조금 생소하거든요. ERP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약자고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재고 등을 경영활동에 필요한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 내에 정말 수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업무 효율이라든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ERP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는 독일의 SAP, 미국의 오라클, 우리나라에서는 더존비존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예로 들어주시니까 확실히 좀 감이 왔습니다. 네, 오라클 하니까 더 네. 감이 오시죠. 진짜 왔습니다. 네, 진짜 이해하신 네, 거죠? 진짜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우 네트워크는 중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현재 중국의 ERP 시장 어떻습니까? 중국의 ERP 시장은 199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초기 단계에는 기업별 소프트웨어를 맞춤형으로 개발을 해서 내부 서버에 직접 구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자체가 일회성 수익에 그치긴 했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좀 구조가 바뀌었나요? 최근에 ERP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가 클라우드를 통한 사스 이용 구독 형태로 변화를 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클라우드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변화되고 있죠. ERP에서 선두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셨으니까 중국 내 점유율이 많이 높겠군요. 중국 전체 ERP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2위가 SAP고요. 3위는 또 중국 기업인데 금접 소프트웨어로 중국 기업이 1위, 3위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좀 굳건한 위치의 1위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 용우 네트워크는 ERP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용우 네트워크는 1988년 설립되었습니다. 원래는 중국의 1세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입니다. 재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핵심 제품 기업 관리 프로그램이 ERP와 클라우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RP와 클라우드 이렇게 네. 핵심적으로 가고 있는 거군요. 실질적으로 이 ERP가 90년대 초반에 확산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 소프트웨어에서는 업력도 오래되고 선구자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클라우드 제품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2012년에는 클라우드 기반 회계, 세금, 협업, 마케팅, 결제 관련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2015년에는 대기업용 ERP 클라우드 전환도 이루어냈습니다. 현재는 전통적인 ERP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ERP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ERP 시장의 선구자 용우 네트워크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ERP 프로그램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좀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업을 구분을 했을 때 어떻게 구분이 우선 되시나요? 업종도 있을 거고 네. 사이즈도 있겠죠. 그렇죠. 대기업, 중형기업, 소형기업, 작게 봐서는 마이크로기업까지 해서 다양한 사이즈별, 다양한 업종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는 ERP 프로그램을 포트폴리오로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용우 네트워크 입장에서의 고객사가 될 기업들별로 업종 규모에 따라서 원하는 기능이 다르니까 일단 우린 다 준비해 놨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군요. 30년 동안의 업력을 기반으로 업종이든 규모든 간에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기능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을 거잖아요. 네. 니즈를 파악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다양한 업종에 고객이 유입이 가능한 거죠. 요즘 또 데이터가 큰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도 있고 이미 점유율이 높은 편이니까요. 그 우위를 앞서 나가는 느낌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기업별 니즈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술 업그레이드 우위를 갖고 있죠. 일찍이 2011년부터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해안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까? 이런 점이 또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통 방식의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클라우드로의
클라우드로의 전환 또한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용우 네트워크는 2019년 12월에 매출 비중이 60%를 차지하는 전통 방식의 ERP 소프트웨어 NC 시리즈를 판매를 아예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ERP 클라우드 프로그램인 용 스위트 판매 비중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과 클라우드가 기본적으로 좀 수익 구조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좀 많이 다르죠. 전통 방식의 프로그램 대비해서 클라우드 방식은 고마진, 저비용, 유지보수가 쉬운 방식으로 매출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독형 클라우드는 동사 입장에서는 단발성 수익이 아니라서 꾸준한 수익이 발생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이 낮아져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질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초기 비용이 작아지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객과 용우 네트워크 모두 윈윈하는 그림입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 원격회의 이런 거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기업 사이즈나 업종 불문하고 좀 이런 ERP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회사에서 하던 업무를 집에서 하려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업용 소프트웨어 니즈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발. 중국 내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한 이런 정책, 혜택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된 정부 정책을 좀 살펴보면 3년 안에 정부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국산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장려를 위해서 중국 내 기업별로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기업별 부담을 낮춰주고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산화가 장려가 될수록 자연스럽게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마켓 쉐어가 줄어들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고비용의 대기업용 ERP를 프리미엄 ERP라고 하거든요. 네. 알짜배기죠. 고문과 같이. 네, 그렇죠. 프리미엄 ERP 시장에서는 SAP나 오라클 등의 글로벌 ERP 대표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및 중국 기업 자체의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파이는 줄어드는 것들이 용우 네트워크로 옮겨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오라클을 쓰던 화웨이가 2019년부터 용우 네트워크로 전환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라클은 중국 내 사업이 1,600명 정도 지금 감원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부터 중국 국산 소프트웨어로 전환이 시작되면 그 밑에 연결된 자회사 또는 연계된 중소형 기업들까지 연동돼서 같이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동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19 이슈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타격을 입을 만한 이슈들인데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용우 네트워크의 매출 비중은 95%가 중국 내수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에서 기술적인 분쟁도 그렇게 타격이 없고요. 중국 소프트웨어의 내수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슈, 미중 무역 분쟁 이슈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같이 비교를 해드리는 SAP, 오라클을 성장주를 비교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PSR로 좀 봤을 때에는 5배 정도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용우 네트워크는 15배. 정도. 차이는 계속 바뀌긴 하겠지만 중국의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싼 부분이 타당한가 아니면 더 성장 여력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슈에 좀 완벽하게 수혜를 봤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어디서든 내려받아서 써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굉장히 제고가 되어 상황이긴 하지만 실적으로 연결이 되었냐라고 했을 때는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도 있었고 재정 악화가 된 기업들도 많을 거잖아요. 소프트웨어의 투자가 감소될 수 있다라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우 네트워크 입장에서의 고객 기업들이 ERP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고 클라우드를 내려받고 하는데 또 투자를 하려면 또 뭐 입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소극적이라는 그렇게 될 말씀이신 거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연 수요처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슈는 용우 네트워크한테는 단기적인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핵심 소프트웨어 수요는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투자 얘기를 하면 동사도 그간 해오던 정통적 프로그램 방식에서 구독형 클라우드 방식으로 넘어오는 과도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 캐펙스에 대한 투자 부분은 괜찮은 수준인가요? 네, 동사는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계속 막대한 R&D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캐펙스를 집행을 해야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에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지금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정적으로 추이를 보고 싶은 분들은 유상증자 이후에 좀 생각을 해보셔도 네, 뭐 그 추이를 보고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우네트워크의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영향이 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있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은 29.5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배주주 순이익은 0.226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5%. 순이익이 마이너스 95% 정도 되면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타격이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코로나가 극심했던 1분기에 실적 타격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2분기부터는 하락폭이 축소되었다라는 부분이 유의미하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기업 셧다운으로 인해서 ERP 채택 구매 지연이나 감소 때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각 주요 사업별로도 좀 타격이 큰 상황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클라우드 사업은 59% 성장을 했다. 소프트웨어 판매가 30% 정도 감소를 했는데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동사는 오히려 직원들을 감축하거나 타격 없이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서 격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 새로 출시한 클라우드 플랫폼인 용빌더, NC클라우드는 남방항공이나 설화맥주 등의 대형 기업 고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은 이미 2분기부터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났죠. 동사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의 업무들이 제자리를 좀 찾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8월 6일에 용우 네트워크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혁신 기술을 응용한 기업 관리 종합 시스템 용 BIP라는 신제품을 출시를 또 했거든요. 클라우드 안에 그냥 파스와 사스의 모든 거를 결합한 제품을 향후 동사의 핵심 제품으로 키울 것이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들이 향후 실적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용우네트워크 이것만은 알고 가자. 요약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ERP 프로그램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 전통 방식의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중국 소프트웨어 국산화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유의점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두 번째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기업 재정 악화로 소프트웨어 투자가 감소할 수는 있겠다. 세 번째,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로 주가 변동성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용우네트워크 5글자로 요약을 한다면 대륙 ERP. 대륙 ERP. 클라우드 ERP 서비스로 인해서 더 높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용우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타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5글자로 요약을 한다면 이거 진짜 5글자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용우 네트워크만 해도 6글자잖아요. 그 이름을 그대로 쓰려고 했었나요? 아니요.